일주일 동안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항에서 두 번째 시간 보도록 할게요. 자, 공항에서 정보 얻기입니다. What's the fare to the city hall? 자, 우리 city와 hall은 일반 명사예요. 그런데 얘네가 이렇게 대문자 처리가 돼서 같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시청이 됩니다. 시청까지의 자, 그 다음 우리 fare라는 단어를 보셔야 되는데요. fare는 요금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교통수단의 요금을 얘기할 때 fare를 많이 쓰는데요. 이제 fare가 나오면 또 이제 질문 나오는 것 중에서 fee라는 단어가 있어요. fee는 보통 수수료. 근데 무슨 수수료냐면 전문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수수료예요. 그래서 변호사비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공공기관의 그러니까 공공기관 건물 같은 거를 들어갈 때 내는 입장료 같은 거 있죠. 박물관이라든지 뭐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데 내는 그 입장료 같은 것은 우리가 보통 fee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전문 서비스를 받게 되잖아요. 거기를. 그러니까 물론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가는데 전문 서비스를 받는 것은 아니신데요. 일단 거기에 모여져 있는 그 소지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돌슨트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그런 걸 또 해설해 주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전문 서비스를 받는 쪽으로 들어가서요. 그거는 fee가 되고요. 그 외로 내는 요금들은 특별히 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는 fare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장까지의 요금은 무엇입니까? 니까 얼마인가요?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요금을 how much 뭐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요. What is 뒤에 무슨 요금을 해당하는 단어를 넣어서 뭐 얼마인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where can I catch a taxi? 자, 어디서 택시를 잡으면 말 그대로 영어로 바꿔주는 거죠. 잡다, catch 넣어서. 그래서 택시는 어디서 잡으면 되죠?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해요. What's the fare to the city hall? Where can I catch a taxi?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요. T 사운드 뒤에 S 사운드 나왔다고 해서 치 발음하시지 않으시고요. T 사운드 받침 넣으시고 S 사운드 단독으로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T, S, TH죠. 자음이 3개가 겹치는데요. 여기 S는 발음을 안 하나요? 아니죠. 하셔야 돼요. 이거 what's 뭐의 줄임말이에요? what is의 줄임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줄임말의 S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발음하셔야 돼요. what's.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can 다음에 I죠. 연음시켜서 can I, catch 다음에 O니까 연음시켜서 catcher. 그럼 이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where can I catch a taxi? 이렇게 되겠죠? 자, 유심카드 구입 파트 1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해외에 나가시게 되면 이제 쓰시던 휴대전화를 또 쓰시고 싶잖아요. 옛날 같으면 휴대전화 집에다 놓고 해외 가시거든요. 근데 워낙 휴대전화가 우리 생활 안에 깊숙하게 들어와서 하루라도 없으면 단 1시간이라도 없으면 불안해 하잖아요. 그게 비단 젊은 아이들, 그 뭐 학생들 아이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성인들 중에도 이렇게 휴대전화가 없으면 막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 생활에 깊숙하게 들어와서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옛날 같으면 불가한 휴대전화가 막 나오기 시작한 그러니까 스마트폰 전에 그냥 이동전화는 그냥 다 집에다 두고 가시죠. 해외 나가시게 되면. 그리고 스마트폰 초창기에도 그냥 대부분 그냥 두고 나가셨는데 요새는 해외를 가실 때도 그 휴대전화를 갖고 가세요. 하다못해 TV에서 보면 광고 나오잖아요. 로밍 서비스에 대해서. 자, 그래서 로밍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있고 유심카드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전화를 잘 안 하고 요즘 또 젊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문자 많이 보내잖아요. 전화를 하기보다는 문자로 거의 다 해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 위주가 되면 로밍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고 요심카드를 바꿔갖고 가면 돼요.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요심카드로.
자, 그 다음에 나는 전화를 걸고 받고를 훨씬 더 많이 해. 나 그 문자가 문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또 뭐 사업도 하고 이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화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로밍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로밍 서비스가 되던 유심카드가 되던 이게 기간을 내가 정할 수 있어요. 뭐 일주일짜리, 2주일짜리, 한 달짜리 뭐 이렇게 해서 살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우리 유심카드 한번 구입하는 거 보도록 할게요. Where can I buy a SIM card? 우리는 유심카드라고 하는데 앞에 U가 유니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냥 심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심카드 어디 가면 살 수 있어요? I need to buy a prepaid SIM card. prepaid 하게 되면 pre가 뭐냐면 이전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paid. 자, paid는 pay의 과거형, 과거 분사형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거 분사형으로 만들어서 과거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그 과거 분사형을 써서 형용사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pay는 지불하다니까 이게 형용사가 되면 뭘까요? 지불된이죠. 그러면 미리 지불된, 그게 뭘까요? 선불된, 선납된이죠. 그러면 선불 유심카드를 사고 싶어요. 살 필요가 있어요. 자, need to가 필요로 하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해석하면 너무 딱딱하니까 해야 한다. 거의 have to와 비슷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have to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다라고 보시면 돼요. Can I get a 1-month SIM card? 여러분, 어가 붙었는데 뒤에 다시 원이 나왔어요. 왜 똑같은 말을 계속할까?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1month가요. 한 달짜리라는 기간을 지정해주는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가 필요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는 어를 붙여주셔야 돼요. 한 달짜리 유심카드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니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Where can I buy a SIM card? I need to buy a prepaid SIM card. Can I get a 1-month SIM card? 자, 여러분 can 다음에 I이기 때문에 연음시켜서 can I 해주시면 되고요. need 다음에 to니까 DT 비슷한 발음이잖아. 앞에 D 하지 않고 need to.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get 다음에 어니까 연음하면서 약과 get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볼게요. I'm looking for an unlimited data SIM card for 2 weeks. 자, 여러분 찾습니다. 찾다라는 뜻에서 look for가 있고요. find가 있죠. 제가 이거 차이 뭐라고 했어요? 한국말로 하면 다 찾다인데 look for는 상태, find는 완료. 그래서 finding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그 경우는 거의 없고요. 다 우리가 쇼핑 가셔서 뭘 찾고 있는데요 라고 하면 looking for 라고 만들어 주시죠. 그럼 I'm looking for, 저는 뭐를 찾고 있어요? unlimited. 자, 여러분 limit 하게 되면 뭐예요? 제한하다. 물론 제한이라는 명사가 있고요. 근데 그 앞에 un이 붙었네. un이라는 접두사는 뒤에 어근을 반대해 주는 거야. against를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하지 않다. 제한이 없다죠. 그런데 뒤에 ed가 붙었어. 물론 이게 과거형, 과거 분사형인데요. 이렇게 과거 시제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ed를 붙여서 형용사를 만들죠. 그러면 언님이 read 하게 되면 뭘까요? 무제한의 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무제한 데이터 유심카드를 찾고 있어요. 근데 제가 유심카드는 기간이 있다고 했죠. 아까는 1month 심카드라고 했는데 여기는 for 2 weeks예요. 뒤로 붙었어. 앞에는 1month 심카드에서 앞에 심카드 앞에 붙었는데 얘는 뒤로 붙였어요. 앞에가 문장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서 2조짜리 여기서 폰은 뭐뭐 동안이라는 뜻이죠. 2조짜리 무제한 데이터 유심 카드를 찾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얼마일까요? How much is it?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I'm looking for an unlimited data SIM card for 2 weeks. How much is it?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요. for 다음에 on이죠. 연음시켜서 for on. 그러니까 for가 단독으로 발음을 할 때는 R 사운드가 정확하게 나질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음으로 나오는 단어가 뒤에 나오게 되면 연음이 되면서 삽니다. for on. 자, 그 다음에 unlimited에다 ed가 붙었네. td로 끝난 단어에 ed가 붙으면 뭐가 돼요? ed죠? unlimited인데 t 사운드가 모음과 모음 사이에 꼈죠. 한 번 더 약화 unlimited가 되죠. 그런데 뒤에가 data에서 자음으로 시작하네. 자, 그럼 D 발음은 정확하게 안 해도 돼요. unlimited card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 제가 ED 발음은 정확하게 안 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원형처럼 unlimited data SIM card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문장이긴 해. 자, 그럼 얘는 어디서 끝나? 그치? 심카드를 찾고 있는 거야, 내가. 근데 뭐냐? 2조짜리라는 단수가 붙은 거죠. 그래서 카드에서 끊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I'm looking for a unlimited data SIM card for 2weeks죠.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자, 여러분 이 문장 안에는 for가 2번 나왔네요. 자, 이 for가 같은 for인가요? 자, 여기서는 look for 해갖고 이게 완전 구동사를 만들어주는 for예요. 그쵸? 여기서는 무엇을 위하여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이 뒤에는 for가 뭐야? 그치, 전치사는 전치사인데 뭐뭐 동안의 의미로 쓰인 거죠. 제가 한 문장 안에 동일한 단어가 쓰이면 같은 쓰임으로 안 쓰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is 다음에 is죠. 연음시켜서 is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Is your mobile phone on rock? 자, 여러분 모바일 폰이 뭐예요? 그쵸? 이동 전화예요. 즉 휴대전화인데요. 여러분 이 폰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전화죠? 이 전화는 무슨 전화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쵸? 유선전화를 얘기하는 거였는데요. 처음에 단어가 만들어졌을 때는. 근데 여러분 요새 유선전화 쓰십니까? 사무실이 아닌 경우에는 유선전화를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휴대전화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모바일 폰, 셀폰, 셀룰라 폰 이렇게 쓰시는데 그 앞에 모바일, 셀룰라 안 쓰셔도 돼. 그냥 폰 하셔도 휴대전화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 unlocked가 나왔어요. ed 붙이기 전에 unlock부터 보도록 할게요. unlock에서 un을 떼버려. 자, lock하면 무슨 뜻이죠? 잠그다라는 뜻이죠. 근데 아까 제가 접두사 un이 붙이면 뭐라고 했어요? against에서 뒤에 어근을 부정해 준다고 했죠. unlock 하면 잠그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뒤에 ed가 붙었네. 이거 아까 unlimited와 거의 동일한 구조예요. 그쵸? limit에다가 on이 붙어서 unlimit, 거기다가 ed가 붙어서 unlimited가 됐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lock, unlock, 그 다음에 ed 붙어서 unlocked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것도 뭘까? 그쵸? 과거 분사형을 만들어서 형용사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 앞에 비동사가 있다고 해서 수동태라고 하면 문장이 너무 어려워져요. 그럼 뭐지? 잠겨지지 않는 이죠. 전화가 잠겨지지 않는다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그치. 연락이 된다라는 얘기죠. 잠그면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안 잠겨 있으면 휴대전화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연락이 된까지 보시면 돼. 이 문장 구조에서는 연락이 된으로 보시면 돼. 자, 그 다음. 그래서 휴대전화가 연락되어 있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Just slip this SIM card into your phone이에요. 자, 여러분 원래 slip 하면 뭐예요? 미끄러지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꽂다의 의미로 플럭의 뜻으로 쓰였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냥 꽂으시면 됩니다. 이 유심카드를 당신의 휴대전화에. 자, 그래서 여기는 다시 또 폰을 써서 휴대전화 썼잖아요. 그죠? 휴대전화에 이 유심카드를 꽂으시면 됩니다. 자, 심카드 한번 볼게요. 심카드는 휴대전화 속의 개인정보 카드란 뜻이에요. Subscriber Identification 모듈이에요. 자, 모듈 하게 되면 이게 조립 부품이란 뜻이고요. 아시다시피 Identification 하게 되면 신분증, 신분이란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Subscribe 하게 되면 신청하다, 가입하다 란 뜻이니까 가입되어 있는 신분 조립 부품이야. 그대로 해석하면. 그래서 개인정보 카드가 되는 거죠. 휴대폰 속에.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Is your mobile phone unlocked? Just slip this 유심 card into your phone.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locked. ed 발음 정확하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unlock 원형처럼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 just가 st인데 slip이 sl이죠. 자음이 4개 겹치니까 두 번째 생략 just slip. 그 다음에 this가 s로 끝났는데 sim카드가 다시 s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이 sim카드에서 sim을요. 이게 대문자로 쓴 거죠. 이게 약자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쓴 건데 여러분 약자를 쓰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각각의 철자에 점을 다 찍어주는 방법. 아예 점을 안 찍을 거면 다 안 찍는 방법. 쓰고 싶을 때 찍고 그러시면 안 돼. 그거는 약자를 제대로 표현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this SIM card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just slip this SIM card into your phone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August, fed through the night, total of your nights죠. 자, 여러분 이거 뭐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fifth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fived가 아니에요. 여러분 B2는요 변형이고요. 원형은 F입니다. 그래서 전미사가 붙게 되면 다시 원형으로 돌아가야 돼서 fifth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이 뭐예요? 15이죠. fifth에다가 t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5이고요. 50은 뭐예요? fifth에다가 ty이 붙여서 15이죠. 다 원형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다섯 번째도 fifth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ninth가 되어죠. 아홉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달을 얘기할 때, 달의 날짜를 얘기할 때 일을 항상 서수 써주셔야 되잖아. 8월의 다섯 번째 날, 8월의 아홉 번째 날. 그쵸? 자, 그 다음. 이 토르는요, 형용사와 명사가 다 되는데요. 여기서는 명사죠. 총. 자, 그 다음에 night이 나왔는데요. night은 원래 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숙박시설과 같이, 거기서 제가 이미 숙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박이 이제 잠을 잔다는 의미를 하는 건데요. 잠을 잘 때는 언제 자나요? 낮에 자지 않고 밤에 자죠. 그래서 박에 해당하는 표현이 night이에요. 그래서 total of 4 night이니까 총 4박이요. 그러니까 8월 5일서부터 9일까지 해서 총 4박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is $99 per night이에요. 자, 다시 숫자 나왔어요. 자, 우리가 영어는 좀 친절한 언어가 아니야. 그래서 생략하는 걸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달러를 철자로 써놓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달러 표시해놓고서는 달러를 읽으라고 해요. 자, 그래서 $99 해주시면 되죠. 자, per는 뭐예요? 매, 마다. 그러면 1박에 그쵸 per night 아까 night은 박이라고 했으니까 1박에 $99입니다. Is this breakfast included? 죠? 자, include 하게 되면 뭐지? 포함하다 라는 동사예요. 근데 이로 끝났으니까 D 하나만 더 붙여서 과거 완료를 만든 게 과거 분사를 만든 게 맞는데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여기 is 써갖고서는 비동사의 과거 분사 써갖고서는 수동태가 아니고요. 제가 과거 분사 만들어서 형용사 만든다고 했죠? 그러면 포함이 된 이란 뜻이겠죠?
아침 식사가 포함되어 있나요? 자, 이거 기억하세요. 뒤에는 다시 또 포함하다를 따르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August fed through the night a total of 4 nights. It's $99 per night. Is the breakfast included? 자, 여러분, August가 ST고요. Fed가 F죠. 그래서 앞에 T 하지 마세요. August. 그 다음에 여기 Fed는요, 번데기 발음이야. 근데 through가 다시 번데기 발음이야. 그래서 앞에 TH 안 해요. 그러면 August fed through the night a total 다음에 어부잖아요. total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거 전에 제가 한번 설명했는데요. T 앞이 모음이고 T 뒤에 A, L이 나오게 되면 A가 묵음은 아닌데요. 발음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거의 묵음처럼 해요. 토를. 그래서 total of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include에다가 D 붙었네. 정확하게 발음하면 included죠. 근데 제가 ed 발음 정확하게 안 해도 된다고 했죠. 이거 included예요. 그래서 뒤에 발음하고 그냥 include 원형처럼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I have a reservation under the name of 도윤. 우리 이거 앞에서 I have a reservation 많이 썼다. 이거 무슨 뜻이죠? 예약했다. 비슷한 말로 make a reservation. 근데 이제 단 1초라도 먼저 했기 때문에 made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reserve. 그 다음에 booked. 한 단어로 하게 되면 그럼 얘네들은 다 규칙 변화니까 뒤에 ed 붙여주셔야 돼요. 단 1초라도 전에 했으니까. 하지만 have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과거형에도 had를 안 쓰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이름으로 I have a reservation 하면 예약하다인데 무슨 이름으로 하면은 under the name of 누구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ill out이에요. fill out 하게 되면 작성하다. 왜냐하면 서류에 작성을 하는 건 서류를 채워주는 것이니까 fill out. out은 여기서 강조와 완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밖으로라는 의미가 아니고. 자, 그 다음 form은 형태라고 해서 서류로 얘기하시면 양식이 되시겠죠? 네, 마음의 양식 아니고요. 그거는 먹는 양질의 음식이라고 해서 양식인데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I have a reservation under the name of 도윤. Please fill out this form. 자, have 다음에 on이니까 연음시켜서 have 해주시면 되고요. fill 다음에 out이니까 연음시켜서 fill out 해주시면 됩니다. 자, 숙소 체크인 보도록 할게요. 또 숫자 나왔어요. 제가 오늘 숫자 많이 나온다고 했죠? It's $85 with breakfast. 아까 아침 식사가 포함됐나요? Is breakfast included? 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include를 썼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바로 앞에서 보셨잖아요. 여기. 그런데 여기서는 include를 쓰지 않고 with를 썼어요. with는 뭐뭐를 가지고 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아침 식사를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서 $88입니다 라는 얘기니까 조식 포함해서 $88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Do you take debit card? 자, debit card 하면 이게 바로 체크카드예요. 체크카드라고 하면 외국인 못 알아들어요. 수표 카드인가? 뭐 계산서 카드인가? 뭐 이렇게 알아보기 때문에 그거 아니고요. 데빗 카드라고 하셔야 돼요. 데빗은 인출액, 출금액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체크카드의 용도가 뭐예요? 내가 은행 잔고가 있는 한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체크카드잖아요. 그러니까 인출하는 거잖아. 통장의 금액을. 그래서 인출 카드예요. 자, 그 다음에 Here is your room
key. 자, 요새는 숙소의 방이 열쇠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제는 또 카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here is your room card 하면, 여기 방 카드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It's $85 with breakfast. Do you take debit card? Here is your room key. 한 번 더 갈게요. Here is your room card.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요. 여기서 take 동사 나왔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take 동사는 무슨 뜻이에요? 받다의 뜻인데요. 이게 뭐 give and take 할 때 그 take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그 무슨 뜻이냐면 accept, 허가하다, 허용하다라는 그 accept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체크카드를 허가하시나요? 허락하시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는 그래서 허가하다, 허락하다라는 뜻을 쓰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의 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서 설명 안 된 거 있나? 다 됐죠? 자, 여기 보시면, 오늘의 퀴즈는 체크카드를 영어로 써주시는 거예요. 영어로 써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today's 팁은요, BC per A씨예요. 자, BC, AC, 무슨 기원 전, 기원 후를 얘기하는 건가? 아니죠. 그러면 AD를 써야 되잖아. 서력의 기원전을 뜻하는 BC는 Before Christ의 약자, 즉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이다 해서 기원전에서 Before Christ의 약자고요. 서력 기원 후는요, AD를 보통 쓰죠. 그거는 주의 해를 뜻하는, 즉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를 AD라고 쓰죠. 그래서 주의 해를 의미하는 라틴어의 안도 도미니의 약자예요. 네, 그래서 AD를 쓰는데 이거 AD가 아니잖아. AC잖아. 자, before corona의 줄임말이에요. BC는. 자, 그 다음 이거는 코로나19 사태의 전과 후로 역사 풍경과 사회적 경로가 확연하게 갈릴 거라는 관측을 담은 표현으로요. 코로나 이후인 AC는 after corona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제가 준비했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전이라서요. 여기는 갈릴 것이라는 관측을 담은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다 갈라졌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여러분 코로나가 발발하고 이후에 뭐가 대두가 됐냐면 비대면이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일례를 들면 그 전까지는 무조건 얼굴을 대면해갖고 모든 것이 다 일어났어요. 하다못해 은행 업무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다 위주였다라고 하시는데 요새는요. 진료도 아시죠? 비대면으로 진료해요. 원래 의사가 상주할 수 없는 그 섬지방 같은 데 있죠. 이런 데는 비대면으로 진료를 하죠. 그래서 이 정도로 비대면이 많이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일례를 들면 여러분들이 음식을 주문하실 때는 원래 얼굴을 보고 카운터에서 주문을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커피 전문점 일례를 들면 다 키오스크기가 되어 있어서 키오스크기에서 다 주문을 해버리면 내가 물건만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비대면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확연하게 우리의 생활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코로나 전이다, before 코로나, 코로나 후다, after 코로나. 그래서 BC, AC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BC, AC까지 봤고요.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See you next time!